라스트 커맨더. 이화, 기회를 잡다. 머리맡에 둔 휴대폰 알람이 시끄럽게 울린다. 벌써 세 번째 알람이다. 강진은 뻑뻑한 눈알을 굴리며 휴대폰 케이스를 열었다. 실눈 사이로 보이는 시각은 7시 15분. 더 이상 늦장을 부렸다간 지각이다. 아, 진짜 가기 싫다. 정말 가기 싫다. 하지만 가야 한다. 한 달이라도 월급이 밀리면 당장 생활비가 없다. 후다닥 출근 준비를 한 그는 새벽에 어머니가 챙겨둔 바나나 하나를 까서 입에 물며 현관문을 나섰다. 회사까진 완벽히 타이밍을 맞춰도 1시간이나 걸린다.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과 버스를 3번이나 환승해 출근하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이 빠진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야, 너 어제 정리하란 거 다 해놨어? 내가 출근하면 볼 수 있게 해놓으랬잖아. 강진의 사수인 김승호 주임은 그의 인사에 대한 답을 잔소리로 대신했다. 그게 어제 제 권한으로 가능한 곳은 다 정리했는데요. B구역은 제 아이디카드로 출입할 수 없어서요. 그거 마저 정리해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너 사람 말 못 알아듣냐? 내가 오늘 바로 볼 수 있게 해. 노, 나, 고, 했잖아, 임마. 그러니까 그게 제 권한밖에. 그걸 꼭 눈깔로 일일이 확인해야 되냐? 통합 DB 들어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냐. 지가 멍청해서 못한 걸 계속 핑계를 대. 강진도 물품이 들어온 즉시 통합 DB에 있고 정보가 올라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물품은 검수가 끝나지 않은 있고 물품이고 그런 물품을 검수해야 하는 역할이 강진과 김승호가 속한 검수팀이 할 일이다. 지금 김승호가 한 말은 검수 작업을 거치지 말고 바로 검수 완료 장부를 작성하란 것과 같다.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이 고개를 숙이자 김승호는 그제야 잔소리를 멈췄다. 어휴, 어쩌다 이런 모자란 놈이 후임으로 들어와서는. 넌 물류 2팀 신입 좀 보고 배워, 임마. 김승호가 답답함을 일부러 표출하려는 듯 담배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강진은 웃는 얼굴로 어금니를 물었다. 후, 진짜. 좀 깔만한 걸로 깔아. 깔만한 걸로. 고작 주임 단 새끼가 가라만 치려고 하고. 강진이 회사에 출근하기 가장 싫은 이유가 바로 그의 사수인 김승호 때문이었다. 어딜 가나 내가 이유 없이 싫은 놈이 있고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놈이 있다더니 딱 김승호가 강진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김승호는 강진이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사소한 것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지적했고 큰 것은 아주 나를 잡고 조지듯 갈궈댔다. 거골 황소 등뼈가 3개, 청주 3게이트산 25kg 강철 괴가 32박스. 강진은 통합 DB에 들어가 B구역에 입고 물품을 확인했다. 김승호가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커피까지 마시고 돌아오는데 15분 정도 걸리니 그 전에 해줘야 잔소리를 피할 수 있다. 뇌경용 흉부빈을 5판. 이건 검수빵꾸 나면 장난 아닌 건데. 야, 정리 다 했냐? 네, 다 했습니다. 프린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는 무슨 그런데야. 빨리 뽑아 오기나 해. 팀장님 올라오는 중이야. 그는 항상 아침 담배를 피우는데 그럴 때면 꼭 건물 현관을 주시한다. 지금도 팀장이 오면 보고를 하려고 강진을 재촉하는 것이다. 강진은 김승호의 윽박이 할 말을 잊지 못하고 우선 프린트를 했다.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오늘도 스타일이 정말 좋으십니다. 김승호는 강진에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박 팀장에게 살랑살랑 다가갔다. 어제 들어온 물품들입니다. 비구역 물품은 오전 중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직접 했나? 팀장이 프린트를 쭉 훑더니 툭 뱉는다. 강진 사원이 전담해서 했습니다. 김승호는 박 팀장의 질문에 잠시 움찔하더니 눈치 빠르게 대응했다. 자네 일만 깔끔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후임도 챙겨야지. 그 둘의 대화를 듣는 강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제 보나 마나 한 소리 할 것이다. 강진 사원, 잠시 좀 보죠. 김승호는 강진을 불러 옥상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옥상에 오르자마자 담배부터 꼬나문다. 너 인턴 얼마나 했어? 1년 했습니다. 우리 부서 온 지는 5개월 차입니다. 그래, 새끼야. 그럼 이제 이런 물류 정리는 네가 알아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내 똥 닦아줘야 돼? 옹. 내가 네 부모냐? 네 월급 나한테 길이 띄고 들어가? 헌터 새끼들 꼬장 받아주는 것도 못 같은데 내가 내 꼬장까지 받아줘야 돼?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새끼야. 내가 안 듣고 프린트 뽑아오라고 했다고 하려는 거냐? 이 새끼 존나 어이없는 새끼네. 그걸 왜 그때 말해? 이 멍청한 새끼야. 어제 미심쩍은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오늘 출근하자마자 물어봐야지. 나 담배 피우러 올라갔다는 개소리는 하지 마라. 네가 생각이 있었으면 쫓아 올라와서라도 물어봤겠지. 그딴 식으로 안일하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목구멍 깊은 곳에선 자기 일 후임한테 미루는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따지고 싶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다. 쌩까냐? 고개 쳐박고 뭐해 새끼야. 고개 들어. 나 쳐다봐. 내 말에 집중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눈깔은 왜 그렇게 떠? 눈 안 깔아? 숙이면 숙인다고 지랄이고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지랄이다. 강진은 고개는 들고 눈은 깐 어색한 자세로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넌 새끼야 나니까 이 정도지. 이 새끼도 진짜 오대리니 밑에서 닦여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김승호가 강진의 구두 쪽으로 담뱃불을 튕겨 끈다. 불똥이 구두 끝에 맞고 튕겨나갔다. 앞만 봐도 낙하산 같다니까. 그놈의 낙하산. 김승호의 질책은 항상 그 말과 함께 끝이 났다. 그는 강진에게 경멸에 찬 눈빛을 한 번 더 쏘아낸 후 옥상에서 내려갔다. 어지간히 해라. 어지간히. 강진의 하루는 오늘도 이렇게 시작했다. 강진은 똥 마려운 개처럼 창고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오질 않았다. 멀리서 최고급 픽업 트럭이 상향등을 켠 채로 거칠게 달려왔다. 기다리던 사람이다. 유연 헌터님. 강진은 유연이 오늘까지 입고시키기로 한 물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퇴근 전까지 가져다 준다고 해서 금방 오겠거니 하고 참고 있었다. 이렇게 늦을 줄 알았으면 뭐라도 시켜 먹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색하진 않았다. 이 사원. 밥 좀 먹고 오느라 좀 늦었어. 이 사원은 저녁했나? 네, 저도 먹었습니다. 그럼 바로 검수하겠습니다. 강진이 급히 트럭 위로 올라갔다. 그가 가지고 온 물건은 모두 2등급 물품이다. 아이템 중에서도 최하위 아이템으로 큰 비중도 없는 물건들이다. 물론 그런 아이템을 취급하는 유연도 하급 헌터일 뿐이다. 고등급 헌터들은 직접 물품을 배달하지도 않는다. 어허, 이 사원님. 헌터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쌩까듯이 휙 가버리면 말씀하는 헌터님은 못나게 섭섭하지. 유연이 잔뜩 인상을 찡그리며 강진을 쳐다봤다. 아차 싶다. 유연이 성격 더러운 것은 그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에 일이 있어서요. 서두르려다 그랬나 봅니다. 누구는 직접 가서 받아오는 걸, 누구는 목숨 걸고 사냥하고 기름 써가며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데. 엉, 친절히 말 한마디 못 해주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헌터님, 왜 그러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기분 상하셨다면 푸세요. 강진은 울며 겨자 먹는 얼굴로 그를 달래려 했지만 그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런 시벌, 주임도 아니고 사원 하나 남겨서 물건 받게 하는 것도 족같은데. 그 사원놈도 나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 결국 그가 화난 이유는 이것이었다. 사실 강진이 직접 헌터를 상대할 위치는 아니다. 기본이 대리급이었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주임이다. 원래라면 김 주임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유연이 퇴근 시간쯤에 온다고 하자 강진에게 맡기고 나가버린 것이고 유연도 그것이 기분이 나빠 일부러 늦게 온 것이다. 아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헌터님을 무시하나요? 저 같은 무능력 일반인이야 헌터님들이 목숨 걸고 일하시는 덕에 먹고 사는 겁니다. 강진은 OJT 때 무조건 외우라고 한 대응 플랜을 반자동적으로 읊조렸다. 이것도 이틀에 한 번 꼴로 내뱉다 보니 이젠 상대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절절하게 읊을 경지가 되었다. 그래, 임마. 주제를 알라고 주제를. 요즘 시대에 밖에서 일하는 것들은 불알을 떼고 다녀야지. 엉. 어디 사내 같지도 않은 놈이 헌터를 우습게 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진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이런 식의 사과는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다. 그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간 아르바이트에 지각하지 않는 것이다. 몇 번의 사과를 더해 유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물건을 창고에 옮겨놓은 현은 불이 나게 발을 놀려 까치산 게이트로 이동했다. 얼른 옷 갈아입어. 45번 반반 하나, 46번 프라이드. 네. 창고로 들어가 게이트용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강진은 닭장에서 생닭 2마리를 잡아 이동장에 넣었다. 나뭇가지로 조악하게 엮어 만든 이동장이었지만 이것도 게이트산 나무로 만든 것이라 제법 비싸다. 게이트는 지구의 물질은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게이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치킨을 팔아도 생닭을 가지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조리를 해야 한다. 그럼 게이트 안에서 가축을 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본이 되는 기업이나 가능하다. 축사가 문제가 아니라 축사를 지킬 감사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진이 일하는 가게처럼 게이트에 새들어 장사하는 입장에선 꿈도 못 꿀 일이다. 닭장을 짊어지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다. 게이트 안의 시간은 대낮이었다. 밝은 빛에 잠시 눈을 껌뻑이다 얼른 가게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까치산 게이트의 또 다른 별명은 도심 속의 알프스다. 자연경관이 그만큼 빼어났고 험준한 지역도 없었다. 2년 전에 유해 생명체 토벌이 완료된 다음부터는 관광지로 개방되면서 헌터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게이트가 되었다. 주방장님, 닭 왔어요. 그거 놓고 가서 물 좀 길어와. 손 부족해. 이동장을 내려놓은 강진은 물지개를 짊어졌다. 수도는 물론이고 펌프도 없다. 펌프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전부 다 게이트산 자재를 사용해야 해서 이런 구멍가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강진은 시장 공동 우물에서 물을 퍼날랐다. 물 항아리를 다 채운 다음에는 닥터를 뽑고 내장을 손질했다. 그러는 틈틈이 배달도 간다.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게이트산 자전거는 어지간한 소형차 값이다. 치킨이 식기 전에 배달에 가려면 번번이 전력 질주다. 그는 매일이 전쟁이었다. 지창고 정리 다 해놔라. 퇴근에 30분 앞둔 시각이었다. 강진은 욕설이 나오는 것을 꾹 참아가며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강진은 지창고로 향했다. 지창고는 상품으로 가치가 없는 불량품이나 버릴 입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전에 모아두는 곳이다. 쓰레기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젠 하다하다 쓰레기통 정리를 시키네. 변변한 잠금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그 안을 보니 화가 나는 걸 넘어 너털웃음이 난다. 뭐가 뭔지 알아볼 수도 없는 잡동사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도저히 하루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냥 엿먹어보라는 것이 분명함을 알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그가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김주임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겨우 인턴에서 살아남았더니 그 다음은 계약직이었다. 그것도 고작 2년이다. 계약직인 그의 정규직 전원평가에는 팀장의 업무적합평가 보고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상 팀장이 강진과 붙어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니 김주임이 옆에서 말 몇 마디를 어떻게 던져주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김주임은 처음부터 그 점을 강조하며 강진을 교육했다. 뭐부터 정리해야 할지 갈피도 잡을 수 없는 곳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했다. 파즈즈즉, 치즈즈즉. 한창 정리 중인데 갑자기 선반 건너편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다. 강진은 혹시 누전이라도 일어난 건가 하여 깜짝 놀라 쓰레기 더미를 밟고 넘어 스파크가 일어난 곳으로 갔다. 쓰레기 더미를 넘어가는 중에도 도망을 가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게이트.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스파크 따위가 아니라 게이트였다. 차원이 갈라진 것 같이 허공에서 빗무리가 뿜어져 나오는 형태는 분명 게이트가 맞았다. 게이트가 열렸어. 새로운 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천운이라면 천운이지만 그는 대뜸 게이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이트는 지구의 물질은 그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상태로 들어가면 맨몸으로 미지의 공간에 들어가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이 게이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몬스터의 등급도 모르고 지형도 크기도 모른다. 특수한 게이트 중에는 대기 중에 독성이 있어서 들어가는 순간 중독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신생 게이트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베테랑 헌터들도 꺼린다. 처음 수십 개의 게이트 생겨났을 때, 그때는 모든 게이트가 신생 게이트나 마찬가지였다. 그 게이트들을 탐험하는데 공식적으로만 1000명 가까이 죽거나 행방불명 처리가 되었다. 비공식은 얼마인지도 모른다. 현재에 이르러서 신생 게이트에 첫 발을 딛는 것은 러시안 룰렛을 즐기는 갬블러들밖에 없다. 강진은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 사수인 김주임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화를 받은 김주임은 용건을 듣기도 전에 짜증부터 부렸다.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질이야. 회사 일은 근무 시간 내에 끝내는 거 몰라. 언제는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라더니 이제는 전화했다고 욕이다.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이 고문관 진짜 눈치는 참 없어요. 너 새끼야. 지창고 정리하는데 뭐 물어볼 게 있어. 귀찮게 하지 말고 끊어. 김주임이 전화를 끊었다. 어이가 없다. 하하. 이 새끼는 진짜 날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강진은 뒤를 돌아봤다. 뒤로는 정리할 것 투성이고 앞으로는 게이트가 열려있다. 나도 모르겠다. 어휴. 강진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빼물었다. 한숨 깊이 빨아들이고 천천히 내쉰다. 너무 깊이 들이마셨는지 머리가 핑 돈다. 우웅. 휴대폰 진동이 다시 울린다. 치킨집 매니저다. 네, 매니저님. 강진씨. 오늘 지금 당장 좀 와줄 수 있어? 네, 지금 그러니까. 왜? 안 돼? 힘들어? 뭐래? 안 된대. 거봐. 그러니까 왜 직장 다니는 애를 받아? 수화기 너머로 북적거리는 소리가 함께 딸려 들어왔다. 아니요, 지금 가겠습니다. 갈게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해 좀 해주세요.
그가 군대에 있는 동안 게이트가 열렸다.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주식시장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테마주가 폭등했고 며칠 지나고 보면 한강에서 수십 구의 시체가 떠올랐다. 군대 가기 전만 해도 그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 아버지는 조그마한 선반 공장을 하셨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몇 개의 특허가 있는 덕에 제법 알짜배기에 건실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전역하고 나니 복층의 전원주택은 방 2칸짜리 반지하로 바뀌어 있었다. 아버지는 일용직을 나갔고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배우가 되고 싶어 연극 영화과에 들어간 여동생도 학교를 그만두고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참담함에 강진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지도 못했다. 지금에야 어렴풋이 짐작하기로 친척들과 보증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하고 추측할 뿐이다. 우웅. 다시 진동이 울렸다. 치킨집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았는데 화면을 보니 동생이다. 그날 이후 수연은 언제나 여자나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며 상하기 전에 팔아치워야 제값을 받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면서 25살이 되기 전에 꼭 시집가서 집을 나가겠다더니 진짜로 그렇게 했다. 남편은 머리가 조금 벗겨졌고 배도 조금 나왔지만 돈에 팔려가는 것 같은 느낌은 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수연아. 웬일이야? 웬일은 무슨. 오빤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아픈 거 알았어? 몰랐어? 응? 어디가? 손목은 저번에 일하다가 삐끗하셨다고 한 거 알아. 병원 모시고 가고 파스도 사드렸는데. 그거 말고 이 바보야.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알았냐고. 수연이 대뜸 소리를 빽 질렀다. 수연이 화를 낸 것보다 어머니에게 그런 병이 있다는 걸 몰랐단 게 더 속이 쓰렸다. 보나 마나 걱정시키기 싫어서 숨겼을 것이다. 아니, 그건. 내가 대학 포기해서 오빠 대학 나온 거 알지? 내가 원금 까라고 남편 몰래 보내준 돈이 오빠 뒷바라지에 들어간 것도 알지? 응, 알지? 그럼 알지. 그럼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냐. 아니, 수연아, 그게. 됐어. 지금 병원이니까 바로 튀어와. 동생이 한 희생은 그도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다. 언제고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다. 강진은 통화가 끊긴 전화를 붙들고 한동안 멈춰 있었다. 창고도 정리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가야 하는데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다. 하하,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담배를 꺼내는 손이 바르르 떨린다. 강진은 황홀하게 빛나는 게이트를 보며 담배를 모두 태웠다. 그리고 연이어 2대를 더 피웠다. 그 담배는 강진이 고민하고 결심할 시간을 만들어줬다. 게이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들어가 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른다.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운이 좋다면 헌터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다. 프로 헌터가 되기만 해도 연봉 2, 3억은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다. 견습 헌터라도 5천만 원 이상씩은 번다. 들어가자. 이건 일생의 기회야. 무조건 들어가야 해. 결심을 마친 강진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걸칠 만한 것과 무기로 쓸 만한 것을 찾았다. 곰팡이가 쓴 가죽을 1000조각으로 둘둘 감아 몸에 고정해 갑옷대용으로 했고 금이간 원목 테이블의 다리를 뜯어내서 무기 대용으로 삼았다. 그 꼴이 꼭 원시 시대에 사냥을 나가는 원시인 같았다. 후. 게이트 앞에 섰다. 막상 들어가려 하니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친다. 꼴깍. 침 넘어가는 소리보다 심장 박동 소리가 더 크다. 몇 번의 심호흡이 길게 이어졌다. 그래, 가자. 강진은 2눈을 질끈 감고 게이트 안으로 한 발 내디뎠다. 게이트 안으로 들어온 강진은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분명 눈을 뜬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했다. 강진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게이트 안에서 동굴 지역의 대부분은
던전인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있으니 점점 시야가 어둠에 익숙해졌다. 어렴풋이 보이는 바위, 윤곽을 따라 걸었다.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길 반복했기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위로 가는 것인지 아래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빛이다. 한참을 걷던 강진은 통로 끝부분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빗무리를 보았다. 그 빗무리는 프리즘을 투과해 나오는 것처럼 무지개 빛깔이었다. 그 빗무리를 향해 이동한 강진은 터널 끝으로 엄청난 크기의 공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공동은 오색의 빛으로 가득 차 꼭 유리병 안에 오로라를 가둬둔 것 같았다. 여긴. 강진은 그 빗무리에 취해 한참을 멍하게 있은 후에야 공동 한가운데 단상이 있는 것을 보았다. 저기서 이 빛이 나오는구나. 강진은 은빛의 단상 위에서 오색을 뿜어내는 구체를 발견했다. 혹여나 상이 몬스터의 둥지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겁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공동 안을 살핀 강진은 다른 생명체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얼른 절벽을 타내려갔다. 구체에 다가갈수록 더욱더 그 빛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보석인가? 강진이 구체를 들었다. 속안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안에 뭔가 있다. 강진은 구체를 굴려도 보고 손으로 두들겨도 보았다. 이거 달걀이구나. 게이트 밖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돌이나 광석 같은 생명력이 없는 것만 가능하다. 조류의 알은 통과할 수 없다. 만약 이게 보석이라서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강진의 힘으론 이만한 물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었다. 일단 깨보면 뭐가 돼도 되겠지. 강진은 직업적인 관련을 떠나서 헌터에 관심이 많았다. 사실상 젊은 남자치고 헌터에 관심이 없는 자는 없을 것이다. 유능한 헌터는 어지간한 배우보다 인기가 좋았고 능력 있는 헌터는 1인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었다. 강진도 헌터 관련 프로는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어서 던전 안에서 생명체를 사냥하면 영매라는 특수한 기운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진이 나무 몽둥이를 휘둘렀다. 빡, 빡. 몽둥이가 달걀을 때릴 때마다 오색의 빗무리가 파도처럼 일렁거렸다. 알은 제법 단단해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것으론 흠만 날 뿐 금도 가지 않았다. 강진은 큰 돌덩이를 주워 와 알을 내리쳤다. 빠. 이내 달걀이 이겨내지 못하고 박살이 났다. 그러자 빗무리가 달걀 안으로 스며들더니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강진은 반사적으로 그 연기 뭉치를 손으로 잡았다. 스르륵. 그러자 연기가 강진의 손목에 팔찌처럼 둘러지며 자리를 잡았다. 이게 뭐지? 이게 영매란 건가? 강진은 손목에 둘린 오색의 빗무리를 만져보려 했지만 만져지지 않았다. 영매의 정신을 집중하면 된다고 하던데 팔찌는 아무리 정신을 집중해봐도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달랐다. 그가 알고 있는 바로 영매는 수증기가 솜사탕처럼 뭉쳐있는 것이라 했다. 모르겠다. 일단 이건 넘어가자. 강진은 깨진 달걀에서 나온 새의 시선을 돌렸다. 아직 깃털도 나지 않은 아기새였다. 반쯤 자란 거네. 이 새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매는 해당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운과 특성 같은 것이라. 그것을 흡수하면 자연스레 그 몬스터에 대한 이름과 기본적인 정보가 머릿속으로 그려진다. 그만한 빗무리를 뿜어내는 알이었으니 일반 짐승은 아닐 것이다. 뭐가 나와도 나올 테니 잡아야 한다. 점액질에 잔뜩 젖어 반쯤 자란 병아리 같은 것이 시각적으로 조금 거북했지만 닭이라면 이미 수십 마리를 잡아봤다. 강진은 아직 눈뜨지 못한 그것의 목을 단번에 분질렀다. 그 순간 새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그 몸 안으로 흡수되더니 작은 솜사탕 같은 모양으로 허공에 둥실 떠올랐다. 이게 영매구나. 강진은 오색으로 뭉쳐 아지랑이처럼 떠오르는 영매의 손을 댔다. 스르르르륵, 화라라라라. 몸 안으로 흘러들어간 영매가 갑자기 어파와 같은 불길을 치솟아내더니
순식간에 강진의 몸 안으로 갈무리 되어 들어왔다. 불사조? 이게 불사조 알이었단 말이야? 강진은 얼른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기운에 정신을 집중했다. 단발성 시간 회귀. 어? 자, 잠깐. 강진의 몸 안에서 터져나온 빛이 그를 집어삼켰다. 야, 일어나. 네 차례야. 강진은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것을 느끼곤 눈을 떴다. 어? 뭐야? 뭐긴 뭐야. 불침번이지. 빨리 일어나. 강진이 몇 번을 더 눈을 껌뻑였다. 눈앞에는 손전등을 든 군인이 서 있었다. 정신은 얼떨떨하지만 몸을 일으켜 관물대에 있는 군복을 입었다. 입들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시간이 흘렀음에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뭐지? 뭐야? 꿈을 꾼 건가? 꿈이라고 하기에는 지난 날들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리고 길었다. 꿈속에서 아무리 긴 시간을 보냈더라도 깨고 나면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야, 뭐해? 환복해. 알았어. 자신 뒤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군인의 눈치에 강진은 우선 옷을 갈아입었다. 그제야 익숙한 내무실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분명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신병교육대의 내무실이었다. 근무교대를 하고 불침번 위치에 섰다. 얼떨떨하지만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단발성 시간 회귀, 이런 의미였나. 게이트가 열리고 프로 헌터란 직업이 생겨난 후로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최상위에는 헌터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나 영매를 흡수해 특수한 스킬들을 사용하는 헌터들의 경우 어지간한 연예인은 우스울 정도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다 보니 헌터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온갖 매체에서 다룬 터라 알고 있는 게 적진 않았다. 강진은 헌터 관련 매체에서 본 대로 영매를 느끼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자 자신이 흡수한 영매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영매가 강진에게 그려준 이미지는 화염을 깃털 삼아 천지를 불태우는 불사조였다. 불사조구나. 진짜 불사조야. 불사조 주변으로 수십 가지의 기운들이 반딧불처럼 날아다녔다. 그중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것에 다시 집중했다. 스킬 영매에서 전해져 오는 정보가 강진의 머릿속에서 텍스트화되어 정리된다. 스킬명, 불사조의 눈물, 등급, 5색, 효과, 시간 회귀, 범주, 액티브 단발성. 이것으로 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강진은 전신의 소름이 돋을 정도의 전율의 몸을 떨었다. 자신의 기억을 고스란히 들고 시간을 거슬러 올랐다. 하필이면 그게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란 게 좀 걸리긴 했지만 전역한 다음보다는 100배, 아니 1000배쯤 낫다. 전역한 그가 마주한 것은 빚더미에 박살난 가정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미 게이트가 전국에 걸쳐 생성된 다음이었다. 김주인 밑에서 닦인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강진이 계약직 전환 후 부서 발령을 받아 제일 처음 한 것이 국내에 생긴 게이트들의 위치와 생성 날짜, 특산품 및 특징을 암기하는 것이었다. 물류 창고를 관리하는 직렬에 있었으니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외울 필요는 없는 정보들이었다. 첫 번째 게이트로 공식 등록된 건 경주 제1게이트. 앞으로 15개월 정도 남은 건가? 강진은 달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앞으로 15개월 후면 하루가 멀다고 전국의 게이트가 열린다. 원래의 강진이라면 한창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는 갑자기 비상 상황이 걸리더니 보름이나 해제되지 않았다. 전쟁이 난 줄 알고 부대 분위기는 최악이었는데 비상 상황이 해제된 후에야 뉴스로 게이트가 생겼다는 걸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군사지역 내에서도 적잖은 게이트가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초창기 헌터들은 군인인 경우가 많았다. 특수병들이 게이트로 들어가 가진 바 능력으로 몬스터를 해치우고 영매를 얻어나왔다. 처음에는
국가기관에 방구금되다시피 했지만 게이트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에서 방임 정책을 편 다음에는 그들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중 몇몇은 군인으로 계속 활동했지만 대다수가 전역 후 프로 헌터로 나섰고 그들은 기득권을 행사하는 1세대 헌터가 되었다. 그 과정을 고스란히 눈으로 보아온 강진은 지금 상황에서 잘만 대처한다면 자신 또한 그 1세대 헌터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생각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절대 놓쳐선 안 돼. 강진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리라 굳게 다짐했다.